떠도는 여러분의 의견을 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민생민주 국민전선 대표라는 전 대한의협회장 최대집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칼럼을 쓰신 건데요. 제목은요, 이준석 체제 등장 보수는 국민의힘 분당 운동으로 맞서야,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등장 조중동의 탄핵 진실 파묻기 위한 전략이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6월 11일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 15만 명에서는 나경원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하였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00명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이준석 대표 선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정당 정치의 격변의 시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2017년 대통령 탄핵을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공표한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김무성계, 유승민계, 하태경 의원의 배후 지원과 사실상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노골적 지원이 있었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통해 그 후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영입을 통해 탄핵 문제를 완전히 무덤 속에 묻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지닌 세력들이 당대표 선거에 깊게 개입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철저하게 거짓과 기만,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 검찰과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 등 국가의 핵심 기구들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경쟁하듯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하여 국민을 속이고 때로는 스스로 기만당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만들어 가두어 버렸다. 이는 이미 셀 수 없이 주장한 것처럼 말 그대로 국가 붕괴 사태였다. 현직 대통령이 무참하게 권력에서 제거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론의 기만과 선동, 검찰의 범죄 조작과 기소, 재판부의 거짓에 기반한 살인적 판결, 국회의 거짓에 기반한 정치 선동과 정적 제거 공작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문재인 정권 비판과 대정권 투쟁, 그리고 2022년 대선 투쟁과 정권 교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 사태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그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정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성과 여적성, 이적성, 사회주의적 속성을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해야 하는 정치적 수단 세력으로, 수권 세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60년에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통 보수우파 정당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전통적 보수층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둘 때가 되었다. 보수정당 정치의 격변은 이제 보수우파 성향의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단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이번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통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력 정당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출해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수를 앞으로도 간혹 심칭할 무이념적 기회주의 정당이 국민의힘을 깨부숴야 한다. 국민의힘 분당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운동의 주류이자 주체는 전통적 보수층이 될 것이지만 그 운동을 촉발시키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처음에 만들어내는 일은 결사적 소수 운동가들이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소수의 지사들에 의한 이런 지사적 운동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대한의협회장 최대집 선생이죠. 이분이 이제 보수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거 글에 힘이 있네요. 주장은 그거죠. 결론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새로운 보수의 탄생을 위해서 우린 결사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에서 보수 정당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을 부셔야 하는데 우선 분당, 국민의힘을 쪼개버려야 된다. 쪼개고 새롭게 보수의 이념을 깃발을 든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 최재형, 윤석열 이런 등등의 대권 주자를 모셔야 된다. 근데 이분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약간 그 의심을 하고 있네요. 저쪽에서 띄우는 주자다 이런데 결국 이제 최재형 같은 분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한 평가는 보수 사이에서도 약간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옥석을 고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윤석열 현상, 최재형 현상을 우리가 보수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 경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최재형이 먼저 되든 윤석열이 뭐 먼저 되든 그거는 우리 국민의 보수 국민에 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고 지금은 일단 이 두 분을 뭐 띄우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의견에 제가 동조하는 거는 국민의힘을 깨부셔야 한다는 거에 동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만드는 건 나중에 보수 결사체 만드는 건 나중이고 우선 소수의 운동가들이 강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도 이 소수를 좀 넘어서 다수를 보고 저도 여기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수의 지사적 운동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뭐 정치평론가라든가 정치 일선에서 야권에서 싸워온 아스팔트 세력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봉규 TV에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시원한 말씀을 해주시는 홍수환 선수 같은 정치인이 아닌 존경받는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주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대열에 합류하실 때 나라는 이제 바뀝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인호 전 대사님이 있죠. 그런 분들. 그다음 김동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니까 이 소수의 지사적 운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도 지금 소수지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의 의견에 동조할 줄 믿습니다. 최대직 칼럼 좋네요. 이준석의 등장 이거는 보수와의 결별선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세워야 된다. 사이비 좌파, 사이비 이중대에 우리나라를 보수 야당을 남길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부셔야 하는데 보수 정당이라고 사칭하는 저 국민의힘을 분당시켜버려야 된다. 시원합니다. 동감합니다. 소수의 지사들이요. 일어납시다. 저도 일어납니다. 홍수환 선수도 일어날 겁니다. 다 일어납니다. 갑시다.